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대화 없이 소통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상대와의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힘든 일상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고 대상에 따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부부는 41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남편은 메모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칠 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한 집에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환멸만 남긴 채 끝났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마음 없이 원수처럼 살아가는 부부들은 의외로 많다. 어떠셨나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으셨나요? 의사소통의 기본은 바로 상대방의 의견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공감 없이 진정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은 꽤 복잡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소통의 핵심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와 경청의 원칙입니다. 의사소통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청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와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슬픔을 느낀다면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잘 알아주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성입니다. 의사소통에서 진실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는 믿음과 신뢰를 쌓는 기초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진심을 통한다는 사실에 우리의 대화에서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명확성과 간결성입니다.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주제 없이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으면 상대방이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의사소통의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주제를 설명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며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비판보다는 피드백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나 의견과 다를지라도 앞서 언급한 원칙들을 기억해서 비판 대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아 보세요. 6번째, 적절한 언어와 몸짓입니다. 몸짓과 눈 맞춤도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7%의 언어적 전달과 93%의 비언어적 전달로 상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며 긍정적인 몸짓으로 상대방을 응원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7번째, 오픈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도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진실하게 대화하는 것은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와 다양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각기 다른 관계와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가족과의 소통은 솔직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때 가족이 함께 모여 기분 좋은 대화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겠죠. 다음은 친구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친구와의 의사소통은 우리의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친구와 더 끈끈한 우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은 전문성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회의나 미팅 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의사소통도 빠질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의사소통도 매너와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의견을 나눌 때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우리가 누군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의사소통은 간단해 보이지만 깊이 있는 학습과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사소통은 자아인식을 높이고 개인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을 통해 상대방과의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의식과 자기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의사소통은 단순히 말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무수한 요소들이 의사소통에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의사소통으로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자존감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